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들이 많으셨고요. 무더위에 건강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식 데이터베이스 해외 실패 사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니가타 지진에 의한 석유 탱크 등의 화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압가스 보안협회 정총광융 연구원님, 동경대학 소림영남 교수님 지으셨네요. 자, 대표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생 일자는 64년 6월 16일 니가타현 소화석유라는 곳에서 발생이 됐고요. 기계는 석유 탱크 등이고요. 계열을 보시면 64년 6월 16일 니가타시를 중심으로 접한 매그니튜드 7.5 진도 6의 지진은 시가지 설치된 교량의 낙하, 철근 콘크리트의 압파대 전도, 석유 탱크로부터의 화재 등 지금까지는 양상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새로운 도시형 재해로 주목받았다. 또 일본의 지진 재해에 있어서 집안의 액상화 현상이 크게 주목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제휴소의 원유 탱크 5개가 2주간 가까이 걸쳐서 연설수속 인간의 민가 286동이 전수되었다고 하는 대재해가 되었다는 거죠. 3만 킬로리터 부상지붕식입니다. 예, 지붕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는 거죠. 예, 액면에 따라서 탱크 직경 51,500m, 높이 14,550, 미리네, 미리죠. 미터는 미리로 되어 있고요. 만액 상태에서 저장 중이었고요. 화재 원인은 지진의 원유가 유동된다고 하는 이른바 슬로싱 현상의 탱크의 부상 지붕이 측벽의 충돌, 불꽃에 적화되어진 것이다. 이 화재에 의해서 1500m 삼성 LPG 구형 탱크 4경 두께, 재질은 70kg, 고장유광이죠. 2기가 화재 휩싸여 탱크를 지지하는 지주 1개가 개고 좌굴되었다는 거죠. 횡치 탱크로 리차를 시작으로 한 제소의 전 시설이 재해를 입었고요. 지진재해로 화학공장의 가장 큰 혼란이 빈 사례이고 4층의 모래층의 액상화 현상, 탱크의 내진 설계 연구, 지지 구조물의 내화, 콘크리트 피복의 시공 등의 많은 교훈을 남기다 죽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일어난 장소고요, 제휴소 장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M을 입은 제휴소의 일례를 나타낸 그림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부상지붕식 슬로싱 현상인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요동될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측벽을 이렇게 충격하는, 그래서 여기서 불꽃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되는 그런 형태가 부상지붕식이 되겠습니다. 현황 보시면 지진의 제휴소 각 탱크는 모두 진원지의 방향, 남북의 방향으로 이동되었고요. 슬로싱 현상에 의해서 원유 탱크 5개 부상지붕 요동, 이 중 한 개는 액상 현상에 의해 집안 치마로서 쪽측으로 경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부상지붕이 복잡한 진동을 하였고요. 슬로싱이라는 것은 자유표면을 가지는 용기 내부의 유체 액면의 용기 진동을 여지름으로써 이동하는 진동 현상이고요. 석유 탱크 등에서는 지진 시에 발생되는 슬로싱의 정상부에서 받는 충격력과 측벽에 발생되는 부합이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부상지붕의 진동에 의해 원유가 상부로부터 측벽을 따라 수출되고 부상지붕과 측벽의 충돌에 불꽃이 발생, 착화되었고, 원유 탱크에 있는 지구는 주요 장치 기구와 인접하고 있고, 또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탱크에서 장치 지구 외주까지 약 40m, 가장 가까운 설비 48m, 유출된 원유의 일부가 장치 지구로 유입되어 접촉해진 장치 반응탑, 가열로 일부, 열교환기, 가스 분리점 및 압축기 일부 등의 수선을 초래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또 집안의 액상화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액상화 현상이라는 것은 지하수로 표화된 모래 집안의 지진의 진동에 의해 액상화되고, 이외의 집안의 지진된 건물은 지지력을 상실, 전도된다든지 침전이나 한편으로 지하물질 물은 역으로 부상되는 등으로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탱크는 부동 침하를 일으키고 벽화는 변형 파손되었고, 방유제는 균일이 발생, 노출된 철근이 화재로 되어 헬평청되었기 때문에 강도가 저하되어 독해되었다는 거죠. 액상 현상에서는 지상으로 지하수가 부출되는데, 이것이 해일에 의해 유입된 해수와 함께 부지 내를 침수시키고, 이를 탱크와 기기 배관의 균열에 유출된 기름이 가벼우니까 물보다요 확산됐기 때문에 화재가 극도로 빨라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라운드 액상화된 모습을 나타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액상 현상에 의해서 부상된 거꾸로 올라온 맨홀, 반대로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탱크 부속 배관이 파손인데요. 파손, 절손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화재에 LPG 구형 탱크를 지지하는 지주의 한 분이 개구, 좌굴되었고, 이것은 전전시에 주입된 우수가 화재 열에 팽창 압력에 지주가 개구되었기 때문이다. 주주가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그 안에 물이 들어있던 것 같습니다. 제효소 내의 일부 지구는 이른바 0m 지대이기 때문에 지하수 해소가 역되고 전면에 걸쳐서 연소되었고요. 또 연소된 주변 가옥은 4지구로 나누어 있는데, 이 중 1지구는 제효소로부터 200m나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이 낮아 이해 방향으로 등사에 있었기 때문에 불붙은 원유가 유입되어 화재로 되었다는 거죠. 별도 1지구는 제효소 내의 소형 탱크분으로부터 30에서 50m 거리에 있고, 또한 풍하에 있었기 때문에 화재 발생이 연소되었고요. 나머지 이 지구는 제수로부터 매우 가깝고, 이 중에 탱크 직경 이하 정도로만 떨어져 있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또한 지반도 낮은 지구였기 때문에 일면에 해수가 유입되고, 그 위를 불붙은 기름이 확산되어
급속하게 화재 지구를 확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를 보시면 6월 16일 1시 20분에 발생된 지진에 의해 제주 정제소 내에 5기의 정전탱크에서 화재 발생되고 이온유 탱크 및 탱크 야드는 화재로 포위되어 있고 소화자고 매우 난항을 겪고 이 중 1기 온유 탱크는 6월 29일 5시까지 2회 이 온유 탱크는 24일 10시까지 지속 연속되었다. 그렇죠. 이 사이에 출력 온유에 불꽃의 인티그레이티드 장치의 가열로 폐해 보일러 접촉 개질 장치 반응탑 소화 처리 장치 및 수첨 탄환 장치 반응탑하고 있어서 수소계 혼합 및 가재 발생 또 유출 기름에 의해 고압 변전실도 일부 소선되었다는 거죠. 원인은 1번이 슬로싱 현상입니다. 슬로싱 현상. 부상지붕 탱크는 고정식 원초부 주공식 탱크에 비해서 저장 위에 증발 손실을 적게 하고 증기상을 재개시켜 안전성 유지하지만 슬로싱 현상이 약하다는 거죠. 또 본 사고에서는 액상 현상의 탱크의 부등치와 맞물려 부상지붕이 극심하게 진동되기 때문에 부상지붕과 충돌되어 불꽃이 발생, 착화되었다는 거죠. 화재가 발생되면서 부상식 지붕과 측벽에 실기와 금속재였기 때문에 되는데 현재는 합성고무나 우레탄 폼 등의 소프트 특징의 것으로 교환되어지고 있다. 불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가 내진 설계 분류입니다. 액상 현상을 일으키는 지진했다는 것과 세소 유입되기 위한 용이한 영밑의 지진으로부터 탱크 등의 중량물의 기초 지반의 정비 부족, 배관의 지반 침하에 대한 긍장성, 이제 강한 긍장성이라 해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거죠. 강하게 부족이 피해 확대로 연결되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반을 개량한 일부의 탱크에서는 부동 침하에 의한 피해가 작았다는 거죠. 또 방유제도 화재 초기에 있어서는 화재 확대 저지에 공헌했지만 내진성의 부족으로부터 도개되었다는 거죠. 대처는 지진이 발생된 경우 기름 유출 방지에 탱크, 배관 등의 별별 클로스, 착화원으로 되는 보일러, 갤러 등을 정지시키고 제조소에서는 대규모의 화재 발생되면 손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기름 유출, 화재 조기 발견과 유출된 기름 해소라고 하는 사고 방지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 대책하고요. 대책을 보시면 본 사고를 계기로서 이하의 대책이 취해졌다는 거죠. 첫 번째, 지반을 개량하기 위한 바이브로 프로텍션 공법의 실시. 바이브로 프로텍션 공법이라는 것은 대상으로 되는 연약 지반의 Z 부착 진동체를 장입하고요. 진동시키고 모래를 보급하면서 서서히 인상시키는 것에 의해 주요 연약 지반을 견고하게 하는 공법입니다. 네, 부상식 지붕 탱크 개량입니다. 금속재 실기를 폐지하고 기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측벽의 높이를 높이는 등의 개량이 수행되었고요. 저장조 지주의 보호. 저장조의 지주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두께에서 50mm 이상의 내화 콘크리트로 피박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관의 내진성의 향상. 배관의 종류에 스프링이한 지지를 가진 스프링 서포트, 플렉시블한 접합 붕대에 채용되어지고 있고 또 가능한 지하 배관을 중지하고 지상 배관으로 하는 것으로 사진의 분량에서 발견 제시의 신속한 대응 등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방유제의 내진성 향상. 방유 제방의 조인트 부분을 플렉시블 구조로 한 내진성을 높였고요. 만일 이것이 파손되어 기름이 유출된 경우에는 이 외측에 설치되어지고 있는 유출류 등 방지제가 막을 수 있도록 이중의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식을 보시면 집안 정비에 손을 놓지 말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석유단지가 이해 성질상 집안의 양약한 해반을 따라서 건설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개량이 불충분한 경우 지진으로 탱크의 지붕짐을 일으키고 된다든지 14년에 발생된 미지시마의 탱크 파손에 의한 중류 유출 같은 사고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진 시에 동적인 상황을 예상할 것. 탱크 본체와 긴급 차단 밸브 배관류가 동일상 기초상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진 시에 지방 거동에 의해 배관류가 손상을 일으킨다든지 95년에 발생된 효고인 지진이 있어 저온 저장주 배관으로부터 LP가스 누출 같은 사고가 발생된다는 거. 후일단 보시면 본 사고에 필적한 세계 지진에 탱크의 파손 화재의 사고에서 다음 것들이 있는데 93년 롱비치 지진과 60년 칠레 지진, 64년 알래스카 지진, 78년 공성현 지진, 2003년 토가치 지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2004년 9월 26일에 발생한 토가치 해안 지진에서는 나프타 탱크의 전면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전면 화재라는 것은 탱크의 주위로부터 누설된 기름에 착화되어 링상으로 전수되는 링 화재와는 달리 부상 지붕이 침전되어 탱크의 상면 전체가 연소되는 화재입니다. 착화 원인은 불명하지만 부상 지붕이 침전된 원인은 장생일체 슬로시 현상으로 부상 지붕이 파손됐기 때문에 부상 지붕식 탱크의 슬로시 현상에 대한 취약성이 다시 지적되었다는 거죠. 또 유조선 탱크 이외에도 다수의 탱크와 일부의 배관의 지진의 피해를 받아 아직도 지진 대책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이런 지진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어떤 예방 대책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